어저께 저기서 박물관에서 책을 3권을 샀거든요. 샀는데 그 중에서 한 권의 절반을 정리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우리 수첩했었던 거 하고 같이 이렇게 믹싱 해갖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박사님 수첩에 50 몇 개 넘는 강물 분자시 이 안에 지금 다 집어넣습니다. 일단 한번 기억나지 않겠어. 우선 광물하고 암석하고 비교를 하자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광물이에요. 예를 든다면 화강암은 암석이 되겠죠. 근데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운모, 장석, 석영 이런 것들은 광물이 됩니다. 그래서 광물하고 암석을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어저께 박물관에서 우리가 보니까 표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물들도 좋았었지만 표도 되게 잘 되어 있었는데 광물을 8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이 해주셨던 거 가장 중요하게 규산염, 그다음에 탄산염, 인산염, 황산염, 그다음에 뭐가 또 있죠? 규산염, 탄산염, 인산염, 황산염, 산화물, 황물 말고 염이 하나 더 있는데 인산염 했나? 네. 이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산화하고 수산화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6가지가 되고 나머지 7번째가 원소 광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소 광물은 원소 자체가 광물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 은, 흑연, 다이아, 이렇게 황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자연동 이런 것들이 원소 광물이 되고 8번째 이제 할로겐 광물이 있습니다. 그 할로겐 광물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형석이라고 했었던 CaF2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을 8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광물에 대해서 합니다. 자, 탄산염부터 보겠습니다. 탄산염을 보는데 첫 번째 탄산염을 보겠습니다. 탄산염은 SiO4죠? 돈이 SiO4 규산염부터 규산염부터 해야지. 규산염. 그래서 SiO4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산염에서도 몇 가지 분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처음에 다시 시작해서 독립삼연체를 이루는 게 있죠. 여기 지금 이쪽으로 내려서 써줄게요. 독립삼연체 SiO4 마이너스 4가입니다. 독립삼연체를 다르게도 얘기를 하면은 내소규산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독립삼연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기죠. 감남암 올리바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바인 같은 경우는 SiO4가 기본이니까 SiO4에다가 이거 지금 마이너스 4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Mg하고 그 다음에 철하고 이것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했었던 거는 Mg로 해줬었던 것 같아요. Mg2 SiO4 이게 지금 감남암이고 올리바인하고 네, 석류석이 있었어요. 감남석, 여기서는 석유하게 있습니다. 감남석, 그 다음에 석류석. 석류석이 자넷이라고 하는데 석류석 같은 경우는 SiO4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Mg나 Fe나 이런 것들이 맞나? Fe3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걸 접근하지 말고 네. 그거 자꾸 새로운 거 들어가면 우리 청중들도 헷갈리고 네. 있는 거 다 해도 시간 못 채우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박사님이 수첩해줬었던 거에 있는 거예요. 석유석 내가 안 했는데 가만히
동사면체 하나만. 얘 여기 지금 3개. SiO4가 이게 지금 3개가 들어가요. 3개가 들어가니까는 이게 지금 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Al2가 되고 그러면 6개가 되고 6개가 남으니까 Fe 3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남석, 석류석이 있고 동유사면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저기 뭐 그렇습니다. 동유사면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단쇄형. 기억이 안 나. 단쇄형은 SiO3가 되겠죠? 네, SiO3가 되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쇄형의 가장 대표적인 석류석 밑에 참 저기가 빠졌어요. 홍주석. 이게 중요한 건데. 홍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정석하고 규선석하고 여기 지금 동질 이상이죠? 동질 이상인데 요거는 지금 AlSi2O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콘이 있나요? 네. 저콘 이렇게 되었고 SiO4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독립사면체 다음에 이제 단쇄형이 있습니다. 단쇄형은 SiO 여기가 마이너스 2가니까 이게 지금 4가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휘석이 되겠습니다. 단쇄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래서 파이록신 파이록신이 되고 투휘석도 있어요. 투휘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휘석하고 투휘석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규회석 그죠? 네, 규회석 이렇게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투휘석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휘석은 저기죠. SiO3에다가 여기 Mg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맞죠. Fe2 여기 Fe 이렇게 Fe가 들어갈 수도 있고 Mg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휘석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대로 CA나 Mg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i2O6 이렇게 되죠. 그럼 맞죠? 네. 그렇게 되고 규회석 같은 경우는 회가 지금 이제 CO3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CA 그 다음에 SiO3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다음 복쇄형이 있습니다. 홍주석 거기 AL2 홍주석 여기 AL2 SI AL2 SI 자 복쇄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6가가 되는데 그죠? SI 그래서 뭐가 되냐면 1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개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20 11 해야 되는데. 11, 4.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4 이렇게 됩니다. 맞죠? 복쇄형. 자, 복쇄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냐면 각섬석이 있죠. 각섬석 같은 경우는 MP 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섬석은 어떻게 되냐면 각섬석은 분자식이면 복잡해갖고 SI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OH가 2개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가 AL이 MG7. MG3였나요? 네. MG7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각섬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각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각섬석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CA2하고 MG5로 이렇게 나눠지고 나머지는 똑같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복쇄형 갑섬석, 투갑섬석 그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았었나요? 양기석. 이게 박사님이 어저께 많이 강조를 하셨던 양기석입니다. 액티타이트인가요? 액티노타이트.
액티놀 타이트? 양이석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분자식이 같습니다. 이게 각섬석, 수감섬석, 양이석 같은 경우 거의 동질이상처럼 분자가 거의 같더라고요. 유사합니다. 여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사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층상구조를 보겠습니다. 층상구조는 마이너스 4가인데 어떻게 되냐면 SI 3 5 2 SI 2 뭐죠? SI 4 그 다음에 10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맞습니까? 마이너스 4 맞다.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돼서 대부분이 이제 음모 쪽에 해당되는 건데 음모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흑음모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음모가 있겠고 백음모는 오늘 많이 썼었죠. AL2 그 다음에 AL SI3 OH에다가 OH2 이렇게 되고 흑음모 같은 경우는 여기 510 아니 그렇게 에러가 많이 생기면 그 복잡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흑음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앞에는 마찬가지고 K, FE가 들어가는 거. K 말고 F K, 그 다음에 FE3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똑같아 나머지 FE3 그 다음에 뒤에 AL, SI3, O, 10, OH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모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 또 고령토가 있겠죠. 그래서 흑음모는 바이오타이트고 그 다음에 머스코바이트라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고령토는 테이올 뭐죠? K올 라이트가 고령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토는 AL2, 그 다음에 SI2, 그 다음에 O5, OH4 고령토가 되겠습니다. 온모, 고령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중요한 것이 활석이 있었고요. 활석 같은 경우는 텔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토 말고 그렇죠. 중요한 사문석이 있죠. 사문석은 성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문석의 뭐죠? 맞아. 서펜타인이라고도 합니다. 서펜타인. 사문석 같은 경우는 여기 MG가 들어가죠. 그죠? MG3 그 다음에 SI2 O5에다가 OH4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망상 구조가 있습니다. 망상 구조는 SiO2죠. 기본적인 것이 이제 장석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영형이 있습니다. 장석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장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장석이 있습니다. 정장석, 오소클라제, 그다음 미사장석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클라인 이렇게 합니다. 정장석은 K장석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K, AL2, 그다음에 AL, SI3, O, 8, 그렇죠?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장석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이제 석영은 쿼츠입니다. 쿼츠. 그리고 K장석하고 K장석 그다음에 이제 나트륨 장석 같은 경우는 이 앞에 K에 나트륨을 쓰면 되는 건데 이거를 두 개 묶어서 우리가 이장석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몬조나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칼리 장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빙장석 그다음에 박사님 수첩에도 있었는데 월장석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단백석이라고도 하는 58인데 이게 지금 다 분자 기호가 같습니다. 이제 망상 구조까지 여기 하고요. 유산염, 그다음에 이제 탄산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염은 CO3,
CO3 마이너스 가장 대표적인 것이 CaCO3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CH 탄산칼슘, 그다음에 방해석 아라고나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캘사이트 방해석은 캘사이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CaCO3 탄산염. 그다음에 뭐가 있죠? FeCO3 요거는 지금 능철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nCO3 하면 능망간석, 그 다음에 ZnCO3 하면 능아연석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정량석에 AL2가 빠져요. KAL2, AL이 아니고 AL2가 빠져요. KAL2, 그냥 KAL-SI3O8. KAL 아니면 하는 거죠.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AL도 빠져야 돼. 맞아요. AL2 자체가 빠져야 돼.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능로하고 탄산염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따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산염 보겠습니다. 인산염은 PO4 마이너스 3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해석이죠. 인해석. 그래서 PO4에다가 칼슘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2가 되고 칼슘이 3개가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인해석이 되겠습니다. 인해석도 또 요거 말고도 조금 다른 게 있기는 한데 인해석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황산염. 황산염은 SO4 마이너스 2가죠. 황산염은 BA에서 이게 뭐냐면 BaSO4 이게 지금 황산 바륨인데 이거를 우리가 중정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정석 그다음에 CaSO4 이게 지금 뭐죠? 경석고죠. 그죠? 경석고고 여기다가 CaSO4에다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석고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발암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석고. 네. 이게 지금 하이드라이트, 언하이드라이트, 경석고. 그리고 석고는 이게 짐성이라고 합니다. 황산염, 네. 산화물과 그다음에 수산화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물은 기본적으로 O-2가, 수산화물은 OH-입니다. 자, 산화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물은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우라니나이트, UO2, 우라니나이트, 그 다음에 Al2O3. 요거는 지금 우라니나이트가 되는 거고, Al2O3 이게 지금 강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강옥, 그 다음에 TiO2 이게 금홍석, 네. 금홍석 맞죠? 네. 루타이트인가 이렇습니다. 루타일, 네, 루타일 금홍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 MnO도 있고요. 그 다음에 MnO2, 그 다음에 PbO, 박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K2O, 그 다음에 NaO, CaO, MgO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알칼리성이 강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아울러서 옆에다가 수산화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Na2O야. 그렇지. K2O, Na2O. 네. 그 다음에 OH-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수활석이라고 있어요. 수활석이 OH에다가 내가 뭐 수활석 MG
그렇죠. MgOH 그대로 그냥 MgOH 이거 수활석이 되는 MgOH 이게 두 개니까 2가 되겠네요. 수활석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죠. AlOH3 이게 지금 보그사이트 그렇게 하고 알루미늄 원석이라고 했었던 이런 맞잖아요. 이게 지금 3가니까 3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철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Fe2O3가 있었고 그 다음에 Fe2O3에다가 지금 물이 들어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Fe3O4가 있었고 그 다음에 FeS가 있었고 CA, FE FES2 S, 아니 FES2 FES2 위에 맞아요. 거 위에 FES2 그 다음에 FE CO3 이렇게 보자면 요거는 지금 적철석이죠. 네, 적철석 허마차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물이 들어가서 요게 바로 갈철석이라고 얘기했었던 걸 리모나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Fe3O4 요거는 자철석이죠. 이게 자철석 그래서 마그네타이트 요거 적철석 같은 경우는 순도가 70%, 그 다음에 갈철석 같은 경우는 순도 60%, 마그네타이트 같은 경우는 순도가 72%라고 얘기를 했고 순도가 아니고 철 함유량. 철함이랑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좀 하나하나 가르쳐 보는 거예요. 순도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아니야. 철 함유량. 제철시 나오는 철의 함유량. 철의 함유량이 순도가 무슨 그러면 72%.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능처석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황철석. 이게 지금 황철석인데 이거는 훌스골드라고 했었던 거죠, 그죠? 황철석, 훌스골드라고 했었던 거. 네, 이렇게 산화물, 수산화물까지 갖고 기타 그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래서 MnWO4가 있었고 그다음에 CaWO4가 있었고 요것이 바로 지금 뭐냐면 망간중석이 되고 이거는 지금 회중석이죠. 네. 회중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규산염서부터 해서 규산염, 한산염, 그다음에 인산염, 황산염, 그다음에 산화물, 수산화물 하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까지. 황화물이 빠졌네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황화물은 S-2 가죠. 자, 황화물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FeS가 있죠. FeS2. FeS2.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FeS2가 뭐죠? 황철석. 이게 우리 아까 했었던 거 이거. 황철석이고 그 다음에 PBS FeS2 그 다음에 PBS 이거는 그냥 PBS가 있고 그 다음에 ZN GNS S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CO2S CO2S SP2S SP2 CUFE 안티는 CUFE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S2 그죠? 그 다음에 ST SB SB2 그 다음에 S3 요게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방연석이고요. 요거는 지금 황철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섬아연석 그렇죠. 섬아연석이고 그 다음에 CU2S 같은 경우는 이게 휘동석이죠. 황동석인가요? 이게 휘동석. 아래가 이게 지금 황동석이 되고
이게 지금 스티브 나이트. 스티브 나이트. 스티브 나이트. 스티브 나이트. 스티브 나이트. 이렇게 되죠. SB가 안티몬 그래갖고 이거를 우리가 휘안석이라고 합니다. 휘안석. MOS. 그다음에 MO S2. MO S2. 요거는 지금 몰리브데 나이트, 그죠? 몰리브데 그래서 몰리브데 나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연석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항어물까지 정리를 했고 요거를 아무리 분자심 쭉 봤는데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수많은 인연 속에서 복잡하게 다 결합을 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5개 꼭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할 수 있을까요? 자, 맨 첫 번째. 저만의 안기법. 자, 그 다음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K, AL2, ALSI3, O, 10, 그 다음에 OH2. 이게 지금 저기죠. 배분모죠. 배분모에다가 SiO2 마그마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나오는 것이 홍주석. 홍주석이 아까 ALSI, 여기가 AL2, AL2, SiO5, 그죠? 홍주석하고 나오는 것이 칼륨장석이었죠. AlSi3OH 하고 그다음에 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분자의 칼륨장석이죠. 두 분자의 여기 칼륨장석 KAlSi3OH 칼륨장석하고 그다음에 두 분자의 뭐였었냐면 탄산칼슘 H2CO3 탄산칼슘 에다가 H2O 그죠?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였냐면 네 분자에 고령토가 나왔죠. 그래서 Al2SI2O5 그다음에 OH4 고령토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개의 중탄산염 HCO3 마이너스 그리고 4 앞에 포가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중탄산염이 4개가 나오는 거 맞나요? 두 개. 두 개고 그러면 저기죠. 4개의 석영이 나오고 그죠? 4개의 석영이 나오고 2개의 중탄산염이 나오고 그다음에 2개의 칼륨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가 지금 고령토가 나왔으니까 고령토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2SI2O5 고령토에서 에다가 뭐를 해줬냐면 물이었죠. 네, 고령토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H2O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분자에 뭐가 빠졌나요? 어디? OH4? Al2SI2 고령토 맞죠? 에다가 H2 하게 되면 두 분자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두 분자에 보그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l 그다음에 OH3 두 분자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두 분자에 SiO2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기죠. 사문석. 사문석 같은 경우는 저기에요. Al2 고령토에다가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고 앞에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Mg 3 그죠? 요게 지금 사문석이 되는 거고 사문석이 뭘로 갈라지게 되냐면 A는 빠져야 되죠. 시원한 A2가 MG3 AL2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MG3 그다음 SI2 여기서 사문석이 뭘로 되냐면 사문석이 감남석 그죠? 감남석이 아니라 휘석이 되는 거죠. 감남석과 휘석. 감남석과 휘석으로 됩니다. 감남석이 뭐였었냐면 MG, SI,
O4. SI 8개였죠. 아, MG2 SIO. MG2 MG2 SIO. SIO 4. 아, 그렇죠. 예. 요거 하고 감염석하고 그다음에 휘석이 SIO 3인데 앞에가 MG MG. 그렇죠. 그래서 감남석하고 희석하고 그다음에 두 분자에 물로 나오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네 분자에 Fe2O3에 산소가 붙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레드베즈인데, 그죠? 레드베즈인데 FES 아니죠. 자, 이 분자 SIO 제일 앞에요. 개념을 여기요? 스텝 바이 스텝 잘 따라와야지. 지금 이게 지금 산화철이잖아. 저렇게 네. 되면 결과물을 적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 맨 앞에가 지금 네 분자에 SIO. SIO3. 그렇습니다. FeSIO3 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만나서 이게 지금 두 분자에 그죠? 두 분자에 Fe2O3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분자에 SiO2가 되겠습니다. 네 분자에 SiO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가 지금 요 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되게 봐야지 될 것은 지금 요거는 운모고요. 백운모 머스바트고 운모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게 탄산염이잖아요. 탄산염 같은 경우는 H2O하고 그다음에 CO2하고 합쳐져서 그죠? 물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H2CO3 탄산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아니야, 그 중탄산 용어를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끔 어떻게 그걸 탄산염이라고 그러죠? 탄산인데. 탄산. 네. 예, 그다음에 탄산. 이게 지금 중탄산염. 그렇지, 그걸 예. 중탄산염이라고. 예.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은 요 H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 염이라고 합니다. H하고 치환됐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중탄산이 되는 거고 요거는 중탄산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H2CO3는 네. 산 종류고 그럼 네. 탄산이라고 하고 탄산. 실험실에서 많이 써요. 저 산을 약산이고 그다음에 HCO3는 중탄산염이고 네, 그 중탄산염은 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화제예요. 중화제. 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칼륨, 요것이 이제 활성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활성전이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겠죠.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보고 사이트는 알루미늄 원석이고 이렇습니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봐야지 될 것이 그 마지막 5번의 의미가 뭐죠? 어떤 거요? 마지막 5번씩 의미. 요것이 지금 이루는 것이 레드베즈죠. 레드베즈고 레드베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20억 년 이후에 그야말로 그 대기가 산화됐을 때 나오는 거지. 여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보자면 지금 그 부분을 할 건데 이게 지금 35억 년, 그다음에 25억 년, 15억 년, 5억 년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15. 그다음에 여기 지금 18이 또 있겠고 또 의미 있는 것이 여기가 지금 20억 년. 그다음에 뭐 한 10억 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5억 년에서 25억 년 여기에 지금 특징적인 것이 오란나이트 O2가 있었고, 그다음에 25억 년에서 여기 18억 년까지 여기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18억 년까지 여기에 지금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죠 레드베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게 레드베즈, 그 다음에 경석고가 CaSO4 이게 경석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자면 페미나인 포메이션은 바다 속이 산화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기가 산화가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25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산소 농도가 1%가 됐었던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원핵 생물이 진핵 생물로 진화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10억 년에 와서 드디어 이제 다세포 동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자면 결국은 쭉 그 분자식을 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랑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산소가 수소를 만나게 되면 H2O 해갖고 대양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를 만들게 되면 CO2, 또 대기를 만들고, 또 우리 몸의 그 주성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I를 하면 SiO2가 돼갖고 지각을 이루겠죠. 그 다음에 뭐 철 같은 것들을 만들겠습니다. EFE3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고, 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자면 지각의 구성 요소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산소하고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SI,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그다음에 칼슘. 이렇게 해서 48%, 그다음에 27%, 그다음에 8%, 5%, 그다음에 이게 합쳐서 11%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흙도 한번 더 본다면, 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기물이 45%, 그다음에 유기물이 5%, 공기가 25%, 그다음에 물이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보면은 인간 생리학은 암석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생물학은 그 지질학의 위대한 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하나 보자면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잠깐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당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염기고, 그 다음에 인산이고, 이렇습니다. 당을 한번 보자면, 포도당을 CH2,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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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연결해서 보자면, 여기가 HO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CH2, OH, OH, OH. 그래서 이렇게 OH하고 뒤에 H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H2O 물이 나오게 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탄수 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쭉 연결이 되게 되면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쭉 여기가 이제 산소가 있고 쭉 이렇게 해갖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다?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인산은 아까 얘기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인산은 이제 오탄당이죠. 오탄당. 그래서 여기가 지금 CH2가 되고, 여기서 OP, OP, OPO 이렇게 하고 PO4가 쭉 연결이 되고, 여기 OH, OH, OH. 자, 그래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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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O, O, O. 이것이 이제 쭉 연결이 되겠죠. 인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부족했던 거는, 그 이제 주기율표하고 관련해갖고 양자역학적으로 그걸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고, 일단 보다시피 그 분자식을 보면 원소들로 그냥 다 반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원소가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고, 그리고 우리가 발표 속에서 봤다시피 그것은 바로 우주 속에서 다 왔었던 거지,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역시 잘하죠. 예. 그래서 시간을 내가 또 할당을 그 2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정리를 잘했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자, 우리 지구가 있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정관하는 거예요. 물이 정관해도 수정기도가 H2O잖아요. 수정 H2고 태양에서 자외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물 두 분자로 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중요해요. 야는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날아가요. 목성이나 토성 정도 중력이 되지 않고는 이걸 대기 중에 가다 놓을 수가 없어요. 수소는.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는 수소가 없어요. 예. 우주공간 날아가 버려요. 예. 그 다음에 남동은 산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는 이 지각에 노출된 암석하고 결합해버려요. 결합해서 지금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 근데 화성을 보면 화성의 그 바이킹호 그 사진 혹시 본 적 있나요? 근데 표면이 붉어요. 예. 진짜 그 화성이 그 표면 전체가 뭐냐면 전부 산화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다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에는 이제 금성의 초기에는 바다가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구도 이런 문명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정발해갖고 수증기가 되면 자외선에서 분해가 돼갖고 수소는 우주공간 날아가 버리고 이 산소는 이 바위를 다 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다행히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위대한 영웅이 나와갖고 산소를 계속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바위에 전부 다 산소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은 다 산화가 된 거예요. 간단해요. 지구 표면은 다 산화가, 암석학은 지구 표면이 산화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바위도 산화가 됐잖아. 다 산화가 되고 나도 산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대기 중에 산소가 25년 전부터 1% 농축이 되고 나서부터는 바다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왜 지구에 바다가 있느냐의 다른 측면은 대기 중에 산소가 있어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기 중에 산소가 있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면 그때도 수증기 올라올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열에 수증기 올라오면 수증기 분해되면 이때 산소가 나오잖아요. 이 산소는 암석을 산화시키지 않고 이 산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니 중요한 거 수소. 이 수소가 바로 옆에 산소가 있으면 다시 물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대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그 개념이 바다를 보존했다는 개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바다가 없고 그 대기 중에 산소가 없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대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벌써 암석을 다 산화시키고 남는 산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연과학에서 가장 산소는 하여튼 만날 수 있는 모든 암석에 다 만나거든요. 거기서 암석에 있는 타이토늄이나 망간이나 이런 거 전부 모든 거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있다면. 그러면 결합을 다 하고 나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기 중에 산소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기 중에 산소라는 개념이 진짜 이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태양계에 산소가 다 있어요. 뭐냐면 천왕성에도 안에 가운데 코어가 뭐죠? 암석층이 있잖아요. 코어. 그 암석에는 전부 다 뭐다? 산소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핵심은 생명 현상하고 핵심은 뭐냐면 대기 중에 산소예요. 이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요. 대기 중에 산소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땅속에 머리를 박고 있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호흡을 하잖아요. 네. 그 대기 중에 산소란 개념이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를 우리는 암석이 어떤 측면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 또 산화를 하잖아요. 뭐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있잖아요. 우리 호흡할 때 대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고 우리 포도당을 C6, H12, O6를 분해해갖고 O6를 분해해 뭘 바꿉니까? CO2하고 H2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소가 말이 맞잖아요. 지금 우리 호흡에 있는 산소가 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게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이 수소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일렉트론 트랜스포터 체인이 다 돌아갔던 그 전자하고 그 다음에 산소, 우리 호흡에 산소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호흡을 통해서,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다 만든 개념 동일한 개념이에요. 바다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전체 이야기 핵심은
대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산화되는 게 수소가 산화되는 거예요. 수소라는 암석이 산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H2O를 암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H2O 강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개념이 확 점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강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강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물은 결국은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산소가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산소가 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이게 N번 되풀이해줄게요. 화성하고 비교해보면 명확해져요. 화성에 왜 생명체가 없는가 하면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럼 화성은 붉은 행성이 됐냐 하면 화성에 옛날에 물이 있다 생각하면 이게 분해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잖아요. 기체 수소, 기체 산소가 나와요. 야들은 중력을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수소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산소가 남을 거 아니에요. 산소는 무작위하게 화성 표면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하고 결합해갖고 암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암석이 산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성 표면이 붉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철성물이 주로 많으니까 붉은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붉은 행성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럼 뭐가 사라져버렸죠? 이 화성의 바다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다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지구에는 바다가 존재하느냐 하면 지구에도 만약에 생명 현상에 의해서 계속 산소를 대기 중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지구도 바다가 사라져요. 바다가 존재하는 것도 시아노박테리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어제 읽은 책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없었다면 바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없으면 동식물 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갖고 행성 지구 시스템에 바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화성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석학하고 지질학하고 생명 현상이라는 게 다른 현상이 아닌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끊임없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물로 바꾸는 거예요. 수소하고 만나서 물이라는 암석을 만드는 거예요. 산화물을 넣는 거예요. H2O를 만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어려운 거 다 잊어버려도 화성 표면을 보면 명확해져요. 화성 표면에. 화성 표면을 전부 다 산화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 이걸 보거든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레드베드라는 개념하고 요게 마성꼴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암석, 바다 속에 있는 철입자 다 산화시키고 그래도 산소가 계속 오면 이제 대기 중에서 다 산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기 중에 다 산화시키고 남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21%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불타는 현상을 진짜 놀랍게 봐야 됩니다. 네. 불타는 현상은 행성 시스템이 없어요. 대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불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야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자동차 내연기관에 뭡니까? 바로 자동차 내연기관에 CH 반도 이거를 갖고 해다가 산소를 결합하는 거예요. 석유가 뭐냐? 전체 CH. 여기다 산소 결합하면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자동차 다 스탑해야 되고 모든 게.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생명 시스템뿐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대기 중에 산소가 산화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천히 산화될 때 녹선다고 하고 더 천천히 산화되는 걸 소화시킨다고 하고 소화시키는 거. 녹이 뭐죠? 녹설고 그 다음 음식물 소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늙어 죽는 것도 다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전부 다 행성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생물학 활동은 천천히 산화돼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노화예요. 그런 맥락에서 봐야만이 이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야기하고 강합성 이야기할 때 좀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식이 매듭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듭이 없어져요, 지식이. 그러면 유니크한 하나의 그 흐름들이 생겨요. 그때서 여러분들 행성 지구의 인간이라는 현상이 뭔가 그때 쓰야 이제 내각이나 다른 생물학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의미 확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암석학 했는데 제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 중에 산소가 있어갖고 모든 암석이 생긴다고 산화된다고. 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형성될 때는 아예 실리콘하고 산소가 곧장 일대일로 결합해갖고 멘토층을 다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현상하고 연계돼갖고 이런 현상까지 옵니다. 다시 한번 시아노박테리아 없으면 바다도 없어집니다. 네. 수억 년 지나면 바다도 다 사라져버려요. 생명체가 산소를 만들어줘갖고 그 물이 분해했을 때 수소를 다시 캡처해갖고 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산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 산소는 다시 산화돼 버리고 그럼 바다는 없어집니다. 바다는 수소하고
산소 분해돼 갖고 각자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거 바로 설명을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